2차 특허법 과외하기 오늘의 문제. 이것도 교수님 문제였었는데요. 갑은 구성요소 A, B, C, D로 구성되는 산업폐수 부유물 스크린 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산업폐수 부유물 스크린 장치는 산업계의 환영을 받아 상업적 성공 1동그라미.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적 성공 심시하면 출제합니다. 진보성 할 때 사업적 성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편 동종업자 을은 갑의 특허발명 X는 출원 시 공지기술인 A, B, C, D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했다. 갑은 X 완성하고 12년 5월 1일 출원하고 14년 3월 1일 등록을 받았다. 특허발명 X의 심사 과정 중에 심사님으로부터 진보성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을 통지받고 A 내지 D를 점재부 형식, 현재부 동그라미, 잽슨 타입 할 때 나오는 단어죠. 보정하면서 종래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꿔 기재했다는 취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정. 예, 바로 판례 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잽슨 타입 전제부 기재에 대해서 공지성을 출원 측에서 자인을 하게 되면 29조는 각 고지를 추정한다. 그 판례. 이거 아직 우리 2차 시험에 출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차고 동그라미. 이거 전원합체 판례. 과거에는 공지성 자인하면 간주로 왔었는데 최근 전원합체 판례는 추정으로 와서 차고에 한 경우는 진실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갑의 출원시인 6월 1일에는 A, B, C만 공지되어 있었고 D는 의견서 제출 당시에만 공개되었을 뿐 출원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1번 출원인이 청구범위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 종래기술, 이거 같은 거죠. 잽슨 타입의 전제부, 명세서의 종래기술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신이 갑의 대리인이라면 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유명한 쟁점입니다. 정답은 차고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야죠. 이게 실제 판례 사안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공지성을 자인을 했다가 무효 심판이 들어왔을 때는 말을 바꾼 거지. 미안한데 착오였다. 판단 기준은 12점이면은 제 공식에 따르면 5점당 1목차, 3목차가 필요한데요. 잽슨 타입의 전제부나 명세서 종래 기술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됐으니까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전형적인 목차가 있습니다. 사례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입증 책임 완화, 추정의 복멸, 1, 2, 3의 목차 있어요. 이따가 답안지 보면서 같이 보죠. 의는 이거 사례제 핸드북에 다 있는데 전제부로 의 잡아도 되고 종래기술로 의를 잡아도 되고 여기 전제부로 의를 잡았는데 답안지 한번 보면 정답 먼저 갑이 심사 과정 중에 의견서에서 전제부 기재를 공지로 인정한 바 있어서 사실상 추정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밝혀서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을이 29조란 각호짐을 입증을 해야지만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목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5점당 1목차 제 공식에 따르면 3개의 목차가 필요했었는데 이 목차 흐름은 판결문에 써있는 문장의 흐름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가 입증 책임. 원래 29조란 각호지인은 신규진보성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완화. 이게 행정 절차에선 자백이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판례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좀 어색한 표현이 됐긴 했습니다만
출원인이 공지성을 자인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근데 자백하고 비슷한 뉘앙스예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공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화합의체. 다만 과거에는 간주로 봤었지만 이 사안은 역사적 사실관계, 몇 월 며칠에 무엇이 공개됐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꾸거나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사실상 추정으로 보고 그 법적으로 추정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진실에 따라서 다시 진실을 찾는 과정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전화합의체이기 때문에 1, 2, 판례 다 써주면 됩니다. 과거 법원은 간주로 봤었는데 최근 법원은 추정으로 봐서 착오해 온 것이 밝혀지면은 다시 추정이 복물되고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 검토는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사례 강의나 판례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전부 다. 그리고 의의는 전제부로 의의를 적어놨는데 명사서 종례기술로 시험 문제 나와도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이는 갑은 의견서에서 구성 A 내지 D가 이미 공지기술임을 자인했기 때문에 이 심사 과정에서 자인했다는 소리입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지금에 와서 D가 공지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반원에 반한다. 당신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변리사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판례에서 이제 반론으로 나온 부분인데 잠깐 손 떨리니까. 여기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반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의식적 재해성에서나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진실이 무언지를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이 간섭할 단계가 아니에요. 금반원이라는 것도 법적 효력입니다. 정답은 금반원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하는 거고 판단 기준은 8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른 목차가 2개가 필요한데 금반원 적용 사례 하나 써주고 의식적 지혜 같은 데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메인 판례 써주고 공지성의 착오 자인은 금반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탐구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으로서 진실을 감추거나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뉘앙스로 하면 됩니다. 답안지 한번 보면 정답, 공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금반원 할 수 없다. 목차, 금반원 적용사항과 메인 판례. 적용사항이라는 것은 출원 과정에서 청구물을 의식적으로 제외했으면 그걸 금반원 원칙으로 봐서 허용한 바 있다. 의식적 제외에서 허용한 바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착오 주장에 따라 전제부 규정 구성을 공개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증거에 의해서 공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금반원인데 여기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을 구분한다. 의식적 제외는 법률적으로 이 사람의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부분이어서 법적 논리는 금반원을 적용을 했지만 여기는 몇 월 며칠에 무엇이 공개됐는지 사실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법적 논리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의의는 금반원으로 가서 금반원으로 의의를 잡아놨어요. 이 금반원 의의가 사례진들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권하실 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3번 을은 구성 A 내지 C가 이미 출원 시에 공지됐기 때문에 X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었다. 진보성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70%는 결합 발명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결합 발명 얘기는 아닙니다. A 내지 C가 공개되어 있고 D가 공개된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결합 발명 판례 써도 됩니다. 진보성은 우리가 1차나 2차나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변리사 실무로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측 곤란 효과로 가는 겁니다. 예측 곤란 효과는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효과 연저성이 있으면 되는데 D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의 곤란성이 있었으면 D 도입 자체가 진보성으로 바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D를 도입함으로써 이질적 효과가 나오거나 양적 현저 효과가 나오거나 그런 예측 불가 효과가 나오면은 또 진보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효과인지 아닌지 그 쟁점으로 도입을 하면 되는데 10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이 목차가 필요했어요. 목차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면 얘야 이런 게 제 공식에 있어서 목차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까 우리 문제 읽다가 상업적 성과만 동그라미 쳐봤어요. 그게 이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10점인데 목차가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뭐 결합발명 4는 아니지만 결합발명 판례를 쓴다 하더라도 뭔가 찝찝해. 이게 제 공식을 생각하면 목차 도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업적 성공 떠올리는 거지. 여기 상업적 성공 하나, 그 다음에 예측 곤란 효과 하나. 그 다음에 판례는 이거 결합발명에서 많이 본 판례죠. 아무데나 갖다 쓰고는 결합발명 판례를. 다시 보면 결론은 상업적 성공하고 예측 곤란 효과하고 좀 따로따로 좀 해놨습니다. 그 5점당 1목차에서 목차를 2개 이상 구성해야 될 때에는 각 목차마다 쟁점이 다르면 의의를 따로따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소결이라고 해서 결론도 따로따로 써도 되는 거 연습했었는데 상업적 성공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산업계에서 환영을 받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 진보성이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까 잘 나갔다며 이거 일단 제출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측 곤란 효과 D가 공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D의 부가로 전혀 다른 효과를 갖거나 그 효과를 가짐을 예측을 못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좀 더 길게 쓴다면 이거예요. D의 부가 자체가 원칙은 D의 부가로 인해서 예측 곤란 효과가 나오는 진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측 곤란 효과가 파트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구성의 곤란성하고 효과의 현저성. 구성의 곤란성은 그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A, B, C에다가 D를 플러스할 수 있는 거 맞았어? 이거. 그 다음에 효과의 현저성은 D를 플러스함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훨씬 좋아졌다. 이런 진보성을 주는 거. 결론에다가는 그 효과 위주로 써놨는데 구성의 곤란성 써도 괜찮고요. 3번 문제가 목차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로 제가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